영상 중반인 이 부분부터가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중반부터라도 꼭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 대 기본적 분석 1편, 그 중에서도 기본적 분석 1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우리는 왜 분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간단한데요. 생각 없이 뇌동매매하면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돈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히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분석을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지 전략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전략에 따라서 매수, 매도, 홀드와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분석 과정 없이 손 가는 대로 섣불리 매매한다면 분명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털어먹고 말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친구가 분석했던 케이스인데요. 매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미세먼지 발생 추이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었어요. 또 미세먼지는 봄에 가장 많다는 사실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하는 기업이 있을까 하고 찾은 게 이 위닉스였어요. 위닉스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거의 매 봄마다 쭉 상승했다가 또 쭉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석을 통해 우리가 시나리오 매매를 해야 본인의 투자에 믿음을 가지고 그 주식을 가져갈 수 있어요. 분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분석으로 나뉘어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본적 분석은 경제 요인과 재무 요인을 분석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고,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 지표,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분석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기본적 분석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도 기술적 분석이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번 맛만 보고 가면요, 구름대가 어쩌고, RSI상 과매수 구간이 어쩌고, 지지선이 이러니까 저항선이 여기고,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으니까 사고 팔고, 이런 차트를 보고 분석해서 매매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분석 방법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요, 투자 성향상 기본적 분석은 가치 투자, 기술적 분석은 심리 투자에 가깝고요. 투자 기간은 중장기 투자, 단기 투자. 주요 자료로 참고하는 것들은 기술적 분석은 재무제표, 국제정세, 환율. 단기 투자는 차트, 상승 하락이 있는 주요 뉴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전략 모두 한계점이 있는데요. 기본적 분석을 살펴보면 일단 주로 재무제표를 활용하는데, 보고서가 1년에 4회 정도가 나와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설령 내가 이 기업이 저평가됐다는 걸 알아도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기업이 조작해서 냈다면 상대적으로 분석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죠? 기술적 분석은 어떨까요? 기술적 분석은 아무래도 단기 투자에 한정되고 또 심리 투자의 성격을 띠다 보니 오차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만약에 내가 차트가 좋아서 들어갔더라도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거나 갑자기 악재가 터진다거나 하면 전혀 차트와 무관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 분석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기본적 분석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눴어요. 먼저 글로벌 분석이에요. 세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게 투자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산업 분석이에요. 요즘 핫한 4차 산업, 클라우드, AI 이런 것부터 경기 방어적 산업인 생활용품, 통신주, 전기 만드는 사업과 같은 것도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기업 분석이에요. 앞에서 분석한 두 가지 분석을 바탕으로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전망이 밝아 보인다거나 재무 상태가 좋다거나 하는 것도 기업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먼저 글로벌 분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글로벌 경기는 세계 이슈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번 미국 대선에 친기업적인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경제 침체가 오겠는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오를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미국 기업에 투자한다던가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등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시장이 요새 핫한가도 알 수 있죠? 지금은 미국 시장이 강세지만 요새 신흥국이 뜬다던가 아니면 현재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왔다거나 하면 장기 채권이나 금투자, 신흥국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환율도 글로벌 분석으로 분류했어요. 앞으로 미국 달러가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아 하면 달러를 미리 사놓는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다음으로는 산업 분석이에요. 제가 예전에 했던 자동차 산업 분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진짜 지금 자동차 시장이 격변 앞에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되네 마네, 전기차가 대세네, 수소차가 대세네, 이런 다양한 자동차 산업 내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수소차와 전기차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어떻게 커질지도 예측해보고 또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할지도 한번 알아봤었어요. 또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되면 진짜 차량 공유 사업이 엄청 성장하겠다 해서 차량 공유 사업까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마쳤어요. 이렇게 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면 그 안에서 투자 인사이트가 떠오르게 돼요. 마지막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가령 제가 그래서 아까 했던 산업 분석을 통해서 현대차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현대차를 살지 말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뉴스를 보고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해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성적표 같은 건데요. 얘네가 실제로 일은 잘하고 있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기업에 빚이 많은 건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도 아직 재무제표는 익숙하게 보지 못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재무상태표는 너 지금 재산 얼마 있어? 하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너 올해 얼마 벌었어? 특정 기간 동안 얼마 벌었어? 하는 거예요. 자본변동표는 너 자본금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 증자나 감자한 건 있어? 하는 걸 볼 수 있는 표고 현금 흐름표는 너 현금이 어떻게 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랑 현금 흐름표를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귤을 100만원어치 외상으로 팔았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건 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겠지만 제가 아직 돈을 받진 않았잖아요. 제 친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매출 채권은 많은데 현금을 받지 못해서 도산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익 말고 너 현금, 기업의 P라고 할 수 있는 현금이 어떻게 돌고 있어? 를 물어보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마지막으로 주석은 위 4가지 사항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회계사 유튜버이신 소소하게 크게님 영상 중에 10분 만에 배우는 재무상태표라는 영상이 있는데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저도 아직 공부 중이에요. 대신에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이런 기업들의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도 마련되어 있어요. 뭐 ROE, EPS, PER, PPS, PBR 이런 지표들인데요. 이런 지표들만으로도 비교적 간단하게 기업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재무제표를 보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꼭 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앞으로 투자를 할 거라면 말이죠. 그래서 저 지표들이 뭐고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기본적 분석 2편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다음에 기본적 분석 2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